감옥에 나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사진에 지금 명태균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홍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뭐 한 얘기인가요, 저게? 감옥에 나가라. 그렇게 좀 돼 있습니다. 사실 어제 아까 박상수 대변인께서도 어제 참 어떤 뭐 일이 있었다, 선거 앞두고. 그런데 이른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과거에 카톡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명태균 씨가 어제 다시 한번 폭로하는 형태로 이걸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오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빠가 누구냐를 놓고 어제도 계속 얘기해서 오늘도 있었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친오빠를 의미한다 이런 해명까지 나온 사항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여권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의 입장도 언론사 취재마다 달라지더라고요. 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뭐 대통령을 지칭할 때 저런 이 명태균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약간의 격식은 지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뭐 아주 이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만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일 더 황당한 게 그 해명이에요. 네. 아니 누가 봐도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대통령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텐데 예.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까라는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약간 걱정 섞인 얘기, 아니 그거 아니라는데 왜 그럽니까?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막 오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그런 가운데 오늘 명태균 씨 이 사안과 관련해서 뭔가 설명을 내놓습니다. 근데 본인이 처음에 그 카톡 대화를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인식들이. 근데 그거와는 약간 결이 다른 설명을 내놓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 뭐 이런 것까지 불거졌잖아요. 이거에 대한 또 설명도 내놓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오빠란 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2,000장 돼요. 기억하겠어요? 23%를 올려봐야 자체조사, 공표조사가 아닌데 그 뭐하러 24%를 올려요. 그거는 강혜경이가 거기 돌리다가 실수한 거예요. 사고가 났으니까 돌리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그건 20대하고 이거는 표본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고. 대화가 다 그렇더만. 그래서 너가 다 깔아. 전반 다 깔아 녹취를. 부분만 딱 해. 걔가 영상, 음성 편집도 잘해요. 김철영 교수님. 네. 본인이 공개한 이 카톡 대화로 논란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그에 뭐 여론조사 그런 논란까지 같이 곁들여지면서 막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이 상황을 좀 즐기면서 지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결국 조금 변죽만 올리고 있다고 보이는 게 예. 오늘 본인이 갖고 있는 2,000여 장 중에서 첫 번째 장을 공개를 했는데 저 오빠라고 있는 그 문자가 들어있는 예. 저기 보면 뭐 2,000장 중에서 어느 게 임팩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걸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저게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임팩트는 약간 없어요. 변죽을 울리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내놓은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중에 그럼 본인이 대선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거기 관여를 했느냐, 또 지시를 했느냐. 두 번째는 그 경선 기간 중에 본인이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다는데 예. 그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청탁을 한 적이 있는가. 예. 마지막으로 볼 때는 그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가 있었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나중에 지금 현재는 뭐 그때 당시엔 대선 후보의 후보인이었지만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였던 카톡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인사나 뭔가 또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었는가. 예산이나 아니면 공천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가 지금 보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인수위 제안을 받았는데 인수위원도 되지 않았거든요. 예. 공공기관장으로 전출을 나간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네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2,000여 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자꾸 변죽만 올리지 말고 본인이 갖고 있다면 보통 인기 드라마 보면 클라이막스 때 보면
다음 시간에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관심은 끌지만 그런 인기 드라마가 아닌 만큼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다 터뜨려라. 빨리 터뜨려라. 아까 그 관련된 4가지 핵심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터뜨려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명태균 씨의 2가지 사안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SOS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런 얘기하는 게. 예, 지금까지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요.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게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금 돈을 빌려줬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벗어난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천을 대가로 2022년 재보궐에서 창원 의창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해준 대가.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 그것을 김건희 여사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의혹과 논란이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명태균 씨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 저는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다. 왜냐? 지금 친오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어쩔 때는 친오빠라고 뉘앙스로 말하다가 또 어쩔 때는 친오빠가 아니란 뉘앙스로 말하는 것. 이게 계속 여지를 열어놓는 거거든요. 또 2번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도 방송 나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어쨌든 8일에서 9일 정도 블랙아웃 기간에도 어쨌든 비공개 여론조사를 보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3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예. 첫 번째는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공개라고 하지만 이것을 여론조사를 돌리는 과정 속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식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 2번째로는 이게 젊은이들에게 2%가 높게 나오게 그러니까 예.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에게 더 높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2% 높게 나오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태경 당시 후보에게도 보여줘야 된다. 이거는 이 선거 비공개 여론조사를 가지고 당시 그 며칠 후에 6명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서 2명이 컷오프 당합니다. 그중 1명이 하태경 후보였습니다. 예. 그분을 설득해서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게 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8회 정도 했다고 하면 정기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회계 보고에서 이게 없었으면 어쩌면은 이게 기부행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 보입니다. 지금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오늘도 끌어놨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보면 아까는 뭔가를 더 설명하는데 다음 목소리는 약간 압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요. 뭔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아직 멀었어요. 그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외국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뭐 한 2,000장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싹싹 약간 이렇게 흘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직 멀었다 지금 뭐 나오려면은 이런 얘기를 뭐 계속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 저 명태균 씨 같은 경우.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걸 최근에 좀 종종 올렸어요. 오늘도 좀 나온 내용이 있는데 소개해드리죠.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더 이상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혼자 헛소리 실컷 떠들다. 감옥에 나가라. 아, 여기서 나오는군요. 감옥에 나가라. 검찰은 이런 자를 즉각 구속 안고 뭐하나. 검찰 수사를 약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죠. 대선 당시 정치판 생리를 몰랐다. 온갖 정치 브로커와 자빈들이 들끓었다. 그러니까 정치에는 저 약간 이 처음 입문한 셈이니까 뭐 이런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 당원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그때 당시 이렇게 들끓었다 막 이런 또 상황 설명을 합니다. 박상수 대변인. 뭐 계속 뭐 명태균 씨 같은 건 특히 좀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하는데 이쯤 되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님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알 거예요. 지금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당원 명부 관련된 내용 조사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고 우리도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만든 그 검수안박 입법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폐지돼서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그냥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 신청도 못하고 사건 종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검찰이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럼 누가 고소를 해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명예훼손을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들로 해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근데 해서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이런 자와 엮이는 게 부끄럽다. 고소고발 안 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명태균 사건이 이 보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데 예. 이 당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예.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수사에 한계가 있어요. 이건 법조인 출신들은 다 알 겁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지금 예. 폐지돼 있어서 검찰 수사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종결되면.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됐던 오세훈 시장이 됐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소를 하셔서 이 부분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그냥 여권이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뒤숭숭하다 약간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요. 박상수 대변인께서 그냥 목소리 놓으시면서 이거 당사자들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 직접 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려서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서요, 뭐 공방들이 좀 오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 공천대회 했어? 여기 증거 있어? 왜 반말하십니까? 이미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상대편한테. 저도 상대 자 위원님들 나는 경선에서 왔어요. 잘 들으세요. 이미자 의원님. 참고 듣자 하니까.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 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님 얘기하시라고.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엄마한테 잘하세요. 오빠한테. 어서 큰 소리 하니? 어서 큰 소리예요. 누구는 큰 소리 하냐? 좀 잡아주세요. 어서 큰 소리 하니? 큰 소리 들었어요? 왜그 소리 왜 못해? 그 소리 왜 못해? 대통령 참으로써 대통령 참고 잘못하면 지금 나라를 이걸 만들어 놓고 나라를 누구야 만들어서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엄청납니다.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이었어요. 엄청난 고성들이 오갔습니다. 그냥 상대를 향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이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야가 격돌하죠. 그래서 각 정당에서 이제 원하는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사실 최근에 결정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의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의 수행부장, 검사까지 망라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요. 이번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영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 30명,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김주욱 전 행정관. 오늘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 씨 최근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 신청했는데 이게 불발되고 민주당이 원하는 증인 참고인 거기 이제 명태균 씨가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 채택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부인이 뭐라고 저렇게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고 국회에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의혹들을 더 양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습니다만 국회는 계속 됩니다. 근데 지금 양측이 얘기한 게 지금 다 모으면 70명 정도가 돼요. 하루에 70명 모아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오전에 또 되게 싸울 거예요, 내내. 증인 수석 가지고. 오후도 또 싸울 겁니다.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일 전에 예. 증인한테 통보가 안 되면 그렇죠. 못 나와요. 미리 통보를 해줘야 그럼 돼요.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전 정부 사람들 불러오고 싶으시면 다음 차례 하세요. 지금 벌어진 문제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하는 한남동 7인방 문제. 7인방의 핵심적인 중심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도치부터스 주가 조작 문제. 그렇게 의혹이 많고 검찰 진술조서에도 유죄에 추정된 내용들이 많은데 아직 검찰에서 그거 갖다가 불기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는 게 상식적인 건데 대통령 부인 한 명 나오는 거 막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걸 보면 좀 볼상스럽습니다, 진짜. 박성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증인 채택하는 과정 보여드렸는데. 대통령 부인이 나오는 게 볼상사 나오면 전직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권력이 있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언터처블로서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민주당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여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 한 몇 명이라도 받아줘야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안 받고 이쪽만 다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그냥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치가 몇 명이라도 받아는 줬어요. 아니, 그 최소한의 그런 장식적인 공정성도 갖지 못하는 민주당이 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일부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안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 증인을 갖다가 채택을 못 해요. 그럼 국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상황들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한 20초 드릴게요. 아니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라도 이렇게 할래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증인 문제 가지고는 뭐 국감 상임위마다 지금 뭐 대단한 격돌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